네, 안녕하세요. 오디오라이프 유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에게 맞는 오디오 시스템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주제가 너무 거창한데요. 주제 넘게 제가 전문가분들을 위한 하이파이 시스템 선택 가이드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오디오 구입에 있어서 고민과 걱정이 많은 입문자분들께 작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담아볼까 합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정된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언가를 구입할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 바로 예산입니다. 최고의 기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가격이죠. 우리의 목적은 정해진 예산 안에서 최상의 결과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합리적인 예산 분배가 필요합니다. 음악을 듣기 위해 꼭 필요한 준비물로는 크게 소스기, 앰프, 스피커, 그리고 각종 케이블들이 있습니다. 먼저 소스기는 매체에 담겨진 음악 신호를 앰프단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기들입니다. 요즘 사용되는 것들로는 턴테이블, CDP, 네트워크 플레이어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턴테이블은 아날로그 소스기에, 그리고 나머지 CD나 음원 파일 플레이 등은 디지털 소스기에 포함됩니다. 디지털 소스기의 경우 다시 음원을 전송하는 파트와 전송된 디지털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키는 파트로 나뉘는데, 후자를 DAC라고 부릅니다. 간혹 CDT라는 명칭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얘는 DAC 기능이 빠진 채 CD에 담긴 디지털 신호를 읽어서 넘겨주는 역할만 합니다. CDT와 DAC를 합친 것을 CDP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 중에서 턴테이블은 우선 선택지에서 빼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 세팅하는 데 수고가 굉장히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기기 세팅 이후에 부수적인 지출이 매우 큽니다.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기기 세팅 이후에 매월 정기 이용료 정도만 지불하면 되는데, 턴테이블은 일일이 바이닐도 구입해야 하고요. 또 관리도 잘해줘야 합니다. 때문에 바이닐 인감은 일단 기본적인 하이파이 시스템을 꾸린 뒤에 도전하실 것을 권합니다. 혹 본인이 바이닐만을 듣겠다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아예 모든 세팅을 거기에 맞추어서 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앰프는 크게 볼륨을 조절하는 프리앰프와 스피커를 구동시키는 데 필요한 파워앰프로 구분합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합쳐놓은 것이 인티앰프입니다. 그 밖에 턴테이블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포노앰프라는 또 다른 앰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피커, 그리고 각각의 기기들을 연결할 때 사용되는 케이블까지 갖춰야만 온전한 하나의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음악 하나 듣는데 필요한 게 좀 많습니다. 많을수록 복잡해지고 또 돈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정적이라면 최대한 하나의 기기로 많은 부분들을 커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기기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런 종류의 기기들을 올인원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기기를 줄이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이유는 그만큼 케이블의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현재 제가 사용 중인 시스템의 뒷면인데요. 저도 그렇게 거창하게 하는 편이 아닌데도 벌써 케이블들이 상당히 많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올인원 기기인 로텔 A14에 스피커를 물린 세팅인데 확실히 이전 시스템과 비교가 되시죠? A14에는 DAC와 앰프 기능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기기 한 대, 스피커, 그리고 A14에 사용할 파워 케이블, 스피커 케이블 정도만 준비하면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분리형과 올인원은 서로 장단이 있지만 보다 간편하게 즐기기에는, 그리고 한정된 예산 안에서 시스템을 꾸리기에는 올인원 쪽이 단연 수월합니다. 다음은 중요도에 비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인 공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내에서 어느 정도 시스템에 대한 구상이 잡혔다면 기기를 선택할 때 먼저 고려할 것은 오디오가 놓여질 공간입니다. 오디오 파일이라면 우스갯소리로 오디오의 최대의 지름은 집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그런 소리가 나왔을까요? 소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공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공간의 사이즈는 곧 소리가 재생되는 무대의 사이즈와 직결됩니다. 공간은 작은데 억지로 큰 사이즈의 무대를 구겨 넣는다든지, 반대로 공간은 넓은데 아담한 무대를 덩그러니 놓는다든지 하는 미스매칭은 피해야 합니다. 대체로 오디오에서 스테이징의 규모는 스피커의 크기와 비례하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오디오를 선택할 때 먼저 내 공간의 사이즈에 맞는 스피커를 골라야 합니다. 스피커는 보통 북쉘프 스피커라 불리는 소형 스피커와 톨보이 스피커라고 불리는 대형 스피커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분류를 한다면 훨씬 다양하겠지만 어느 것이 되었든 기본은 작은 공간에는 작은 스피커, 큰 공간에는 큰 스피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공간이 좁고 스피커와 청자와의 거리가 짧은 니어필드 환경이라면 북쉘프 타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권합니다. 스피커의 사이즈에 따라 장단점이 있습니다. 북쉘프 타입은 톨보이에 비해 적은 볼륨으로도 또렷한 정의감과 예쁜 중고역의 음선을 들려줍니다. 대신 태생적으로 저역의 재생 능력은 톨보이에 비해 떨어지는 편입니다.
좋은 북쉘프일수록 장점은 강조되고 단점은 커버가 될 테지만 욕심을 부릴수록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하나에 집중해서 취할 것만 취해야 하는데 이때 북쉘프에서 제대로 재생되기 힘든 저역에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잘할 수 있는 중고역의 재생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대표적인 스피커들로는 다양한 브랜드로 출시된 LS3-5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공간이 넓다면 넓은 공간을 채우기에 북쉘프 타입이 한계가 있습니다. 넓어진 공간만큼 스피커의 덩치도 키워줘야 합니다. 아무래도 오디오 환경에서 공간은 넓은 것이 유리합니다. 그만큼 스테이지가 넓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금액도 올라갑니다. 인테리어에서 집 평수가 넓을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스피커 제조사들의 제품 라인업을 볼 때 보급기의 톨보이 스피커와 상급기의 북쉘프 스피커 가격을 놓고 비교해보면 상급 라인의 북쉘프 스피커가 더 비싸거나 혹은 비슷한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상급 라인인 만큼 물량이나 기술 투자도 더 많을 테니까 소리도 북쉘프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습니다. 해당 북쉘프가 채울 수 있는 규모의 공간 내에서는 북쉘프 스피커의 소리가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를 넘어서는 공간에서는 체급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대단한 격투기 선수라 해도 본인 체급보다 더 큰 선수를 만나서 경기를 하다 보면 경기하기가 매우 버겁습니다. 몇몇의 체급을 뛰어넘는 전설적인 선수들도 있긴 한데요. 그런 선수들은 몸값도 어마어마하겠죠. 지금 보시는 이곳이 제가 음악을 듣는 공간인데요. 가정집과 비교하자면 상당히 큰 편에 속합니다. 천고도 한 4.5m 정도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스피커 역시 대형기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 중 하나가 B&W의 603인데요. 600 시리즈는 B&W 제품 라인업 중에 보급형 라인에 속합니다. 그 위로 700, 최상위 라인인 800 시리즈가 있습니다. 사실 가장 유명하고 사람들이 B&W 소리다 라고 부르는 것들은 당연히 800 시리즈입니다. 800과 700의 소리는 전혀 다르고 또 700과 600의 소리 역시 많이 다릅니다. 603은 현재 인터넷 가격 기준으로 한 250만원 정도 하는데요. 싸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이파이 톨보이 스피커들 중에서는 그리 비싼 편도 아닌 수준입니다. 만약에 603 대신에 동사의 상급기 북쉘프를 놓고 듣는다면 어떨까요? 소리가 더 좋아질까요?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603의 경우에도 공간 대비 소리의 확산감은 조금 부족하게 들립니다. 때문에 차라리 토인을 조금 줘서 스윗스팟을 좁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공간 내 여러 장소에서 좋게 들리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특정 좌석에서 좋게 들릴 수 있게 세팅을 한 셈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디오는 결국 매칭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스피커와 앰프의 매칭에 있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출력과 음색 정도가 있을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음색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요즘 나오는 앰프들은 어지간해선 출력이 부족해서 스피커를 못 울리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피커의 감도가 미친듯이 낮아서 고출력을 요한다든지 또는 임피던스가 너무 낮아서 자칫 앰프에 무리가 갈 일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볼륨을 올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요. 결국 공연장 등의 프로 오디오 환경이 아니라면 출력보다는 매칭을 통한 음색 맞추기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출력처럼 스펙 관련 부분은 직접 들어보지 않더라도 제품 스펙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칭은 발품을 팔아서 직접 들어보지 않으면 알기가 힘듭니다. 이 부분은 사람에 따라 선호하는 소리의 성향도 너무나 다르고요. 조합이 가능한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딱 꼬집어 무엇이 베스트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제가 정착한 조합 역시도 여러분의 시도 끝에 찾은 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수밖에는 딱히 답이 없습니다. 매칭에 관해서 제가 작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예산 배분에 관한 부분입니다. 한정된 예산 내에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효율적일지 따져보면 저는 스피커의 본인 예산의 절반 정도는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데요. 그래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 우리가 듣는 소리를 직접 발생시키는 스피커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은 50% 중에서 소스기와 앰프의 한 40% 정도, 마지막으로 케이블의 10% 정도의 예산을 활용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내용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되도록 분리형보다는 일체형 시스템을 구상하자. 두 번째, 주어진 공간에 맞는 세팅이 중요하다. 좁은 공간에는 북쉘프, 넓은 공간에서는 톨보이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세 번째,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서
스피커와 나머지 그리고 케이블을 5대 4대 1 정도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스펙에 연연하기보다는 본인의 취향에 맞는 음색을 찾아 여러가지 기기들을 다양하게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다 입니다. 이상 오디오라이프 유겸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